여러분, AI한테 일을 시킬 때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시죠? 똑똑한 AI는 비싸고 싼 AI는 멍청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엔스로픽이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했습니다. 이름은 어드바이저 전략.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싼 AI가 일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비싼 AI한테 잠깐 물어보고 다시 일하는 구조예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 비용은 85% 줄었는데 성능은 2배로 올라간 경우가 나왔어요. 오늘 이걸 일반인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 이 기술이 여러분의 AI 사용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할 건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길 추천해요. 자, 먼저 지금 AI 세계의 문제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3명 있어요. 첫 번째 직원은 오퍼스입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의 20년 경력의 천재 컨설턴트예요. 뭘 물어봐도 완벽한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급이 100만 원이에요. 단순한 서류 정리를 시켜도 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직원은 소네트입니다. 대리급 직원이에요. 대부분의 일을 잘 처리합니다. 시급 10만 원. 합리적이죠. 근데 가끔 어려운 판단이 필요할 때 헤맵니다. 세 번째 직원은 하이쿠입니다. 인턴이에요. 단순 반복 작업은 빠르게 해치우는데 복잡한 일은 못해요. 시급 1만 원. 지금까지 AI를 쓰는 방식은 이랬어요. 중요한 일? 오퍼스한테 맡겨. 100만 원이든 뭐든 최고를 써야지. 단순한 일? 하이쿠한테 시켜. 돈 아끼자.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이 중간이거든요. 80%는 소네트가 처리할 수 있는데 중간에 20% 정도 어려운 판단이 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오퍼스한테 맡기거나 소네트한테 시켜서 어려운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엔스로픽의 어드바이저 전략이 등장합니다. 비유를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병원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 일반 외래 진료는 전담의가 봅니다. 전담의는 대부분의 증상을 잘 판단해요. 감기, 소화불량, 근육통, 이런 건 바로 처방 내립니다. 근데 진료하다가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전담의가 잠깐 뒤에 있는 전문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환자 증상이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의가 30초 만에 핵심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 문제일 수 있으니 이렇게 검사해봐. 전담의가 돌아와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의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전문의의 판단이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받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전담의 진료비로 끝나요. 전문의 상담은 아주 짧았으니까요. 이게 어드바이저 전략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소네트가 전담이에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파일 읽고 코드 쓰고 결과 확인하고 근데 이건 내 판단만으로는 좀 위험한데? 라는 순간이 오면 오퍼스한테 잠깐 물어봅니다. 오퍼스는 전체 맥락을 보고 이 방향으로 가라, 이건 멈춰라 이렇게 수정해라 중 하나를 알려줘요. 그러면 소네트가 돌아와서 그 방향대로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오퍼스는 직접 코드를 쓰지 않아요. 직접 파일을 만들지 않아요. 오직 조언만 합니다. 그래서 오퍼스가 쓰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보통 400에서 700 토큰, 그러니까 한두 문단 정도의 짧은 지시만 내리고 빠집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 기존 방식하고 비교해 볼게요. 기존에는 오케스트레이터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똑똑한 AI가 위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작은 AI들한테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하고 일을 쪼개서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회사로 비유하면 천재 컨설턴트가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하고 인턴들한테 파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천재 컨설턴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턴들이 각자 맡은 파트를 하다가 문맥이 끊기면 결과물이 들쑥날쑥해집니다. 어드바이저 전략은 이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천재 컨설턴트가 위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급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일하고 진짜 어려운 순간에만 천재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첫째, 문맥이 끊기지 않아요. 소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니까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요. 오케스트레이터 방식에서는 작은 AI들이 각자 파편적으로만 일하니까 문맥 손실이 컸거든요. 둘째,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요. 오퍼스가 개입하는 건 아주 짧은 순간뿐이니까요. 셋째, 구현이 간단해요. 기존에는 AI들 사이에 일을 분배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했는데
어드바이저 전략은 API 한번 호출에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먼저 소네트에 오퍼스 어드바이저를 붙인 경우 코딩 벤치마크에서 소네트 혼자 할 때보다 점수가 2.7%포인트 올라갔어요. 이거 저거 보이시죠? 근데 이 벤치마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들이 경쟁하는 무대라서 2.7%포인트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비용이에요. 성능은 올라갔는데 태스크당 비용이 11.9% 줄었습니다. 성능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내려간 거예요. 보통 반대잖아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오퍼스의 조언 덕분에 소네트가 삽질을 덜 해요. 혼자 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오고 또 다시 시도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오퍼스가 초반에 방향을 잡아주니까 전체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하이쿠에 오퍼스 어드바이저를 붙인 경우입니다. 하이쿠, 아까 인턴이라고 했죠? 이 인턴한테 천재 컨설턴트의 조언을 붙였더니 웹 브라우징 벤치마크에서 점수가 19.7%에서 41.2%로 2배 이상 뛰었어요. 소네트 혼자 한 것보다는 29% 낮지만 비용이요? 소네트 대비 85% 저렴합니다. 이걸 다시 병원 비유로 하면요. 간호사가 진료를 하는데 옆에 전문의가 앉아서 핵심 순간마다 코칭해 주니까 진료 품질이 전담의 수준에 근접하면서 비용은 간호사 수준인 거예요. 실제로 이 기술을 쓰고 있는 회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에요. 한 법률 AI 회사의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쿠가 복잡도에 따라 오퍼스를 참조해서 동적으로 지능을 확장한다. 프론티어 모델 수준 품질을 5배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다. 코딩 플랫폼 볼트의 CEO는요. 복잡한 태스크에서 더 나은 아키텍처 결정을 내리며 단순 태스크에서는 오버헤드가 없다. 계획과 실행 궤적의 차이가 확연하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사용자인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아직 개발자용 API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클로드.ai에서 채팅하는 것과는 좀 다른 영역이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AI 서비스 가격이 내려갑니다. 지금 챗GPT 플러스가 월 2만 원, 클로드 프로가 월 2만 원이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내부적으로 어드바이저 전략을 쓰면 같은 품질을 더 싸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구독료가 내려가거나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사용량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작은 AI가 훨씬 똑똑해집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작은 AI 모델이 좀 답답하잖아요. 어드바이저 전략이 적용되면 작은 모델이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만 클라우드의 큰 모델한테 물어보고 나머지는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꽤 똑똑한 AI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앞당겨집니다. AI 에이전트란 뭐냐면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작업을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메일 정리, 일정 관리, 코드 작성, 문서 검토 이런 걸 사람 개입 없이 혼자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판단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근데 오퍼스 같은 비싼 모델로 이걸 하면 비용이 폭발해요. 어드바이저 전략 덕분에 소네트나 하이쿠 같은 저렴한 모델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판단만 오퍼스한테 물어보는 구조가 가능해졌어요. 이러면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비용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기술의 설계 철학입니다. 보통 AI 업계에서 성능을 높이려면 더 크게, 더 많이 였거든요.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계산. 오퍼스를 만들 때도 그랬고 GPT-4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근데 어드바이저 전략은 정반대예요. 작은 것을 더 잘 쓰자. 이미 있는 모델들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의 역할을 재정의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 전략은 이런 겁니다. 싼 AI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만 비싼 AI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비싼 AI는 짧은 조언만 하고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성능은 비싼 AI에 근접하고 비용은 싼 AI 수준입니다. 코딩 벤치마크에서 성능은 올라가고 비용은 12% 줄었고 웹 브라우징에서 인턴급 AI의 성능이 2배로 뛰면서 비용은 85% 절감됐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더 크게 만드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현명하게 조합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여러분은 AI를 쓸 때 어떤 게 가장 답답하세요? 비용, 성능, 속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답함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AI 기술을 쉽게 풀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은 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